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나가나 정이 많은 오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Think Different, 질문의 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자주 하는 질문 혹은 좋아하는 질문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좀 감정이 불편할 때 좋은 점은 뭐지?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 뭐지? 나에게 어떤 의미지? 이런 질문을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흔히 그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지 말고 질문을 찾아라. 좋은 질문을 찾는 곳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질문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못 보고 있는 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요즘은 흔히 인공지능 시대, 챗 GPT가 이제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린 왕자가 1943년도에 쓰여졌으니까 올해로서 8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책에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이 책을 쓰고 오히려 절망감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 모자 그림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그 그림이라고 대답하는 것에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틀에 갇힌 사고를 하는 것에 답답해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틀을 또 가둬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주어진 고정관념이 아니라 새로운 틀로 바라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B612 소행성을 떠나서 6개의 소행성과 지구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별에 갔을 때 술꾼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술꾼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은 그 사람 옆에 빈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술을 마시던 그 상태였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저씨, 술을 왜 마시나요? 그랬더니 잊기 위해서 마신다. 무엇을 잊고 싶으신가요?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잊고 싶어서지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부끄러우신가요? 했더니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고의 틀에 갇혀서 반복적인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도돌이표 속에서 맴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순 패턴을 좀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질문도 매우 탁월했죠. 그 질문을 한 덕분에 우리도 사고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 두 가지 질문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어린 왕자가 그 술꾼에게 부끄러움을 잊고 싶으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저씨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정체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미래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끄러움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 거죠?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과거, 왜라는 관점에서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왕자에서 얻었던 두 번째 교훈은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대로 알지 말고 알아보라는 뜻이죠. 알아본다는 것은 이제 질문의 힘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막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어떤 샘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 샘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아마도 성장을 돕기 위한 이런 질문을 좀 하는 힘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활동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질문이다 보니까, 또 질문을 통해서 그런 반응을 얻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조종사가 불시착해가지고 엔진을 고치고 있는 동안에 어린 왕자가 다가와서 장미에게 가시가 왜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조종사가 바쁜 나머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장미가 짓궂어서 그래.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어린 왕자가 그 대답에 발끈하죠. 장미 편을 드는 겁니다. 장미는 순수하고 약하다. 자기를 지킬 것은 가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이 대사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가시, 뭔가 찌르기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돌아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스트레스하는 스트레스 행동도 따지고 보면 나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걸까?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답은 나는 나의 성장, 배움이라는 게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가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나의 성장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 학습의 기회가 생길 때 학습 민첩성을 발휘하면서 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챗 GPT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이제 갈수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일찍 조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락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상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일찍 조퇴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상사 입장도 존중하고 조직 분위기도 해치지 않으면서 내 감정도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하게 되면 좋은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가 생각한 이상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힘을 한 번 더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